수급전 투데이 위너 시간입니다. 현재는 양시장이 다시 한번 탄력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오전장에 흔들렸던 부분들이 바로 한국은행의 금통입니다. 빅스텝을 단행한 이후에 불확실성을 해소한 듯이 다시 한번 시장이 가벼운 몸놀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스피와 이 선물시장을 포함해서 외국인의 매수세도 유입되는 상황인데요. 오늘의 수급은 하이투자증권의 이창원 부장이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장 수급 특징부터 알려주세요. 전일 미증시가 이제 CPI 발표를 앞두고선 다소 좀 관망세가 좀 있었고, 다행히 이제 국제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제 95달러까지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원자재 가격도 동시에 좀 급락 상태가 나타나면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점에 대한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어제 이제 뭐 약간 루머성이었지만 CPI, 6월 CPI가 뭐 10%까지 올라간다는 그런 루머가 돌면서 미증시에 좀 변동성이 나타나긴 했지만은 뭐 루머로 좀 밝혀졌고,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유가가 급락이 나타나고 원자재가가 급락이 나타나면서 좀 환율이 조금 떨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 현물 쪽에서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도 그 연기금과 기관 중심의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 오늘은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도 좀 더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인데, 일단 유가의 방향에 따라서 이제 뭐 미국 증시에도 항공주가 좀 강세가 나타나는데, 국내도 마찬가지고,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정유주라든가 조선주 아니면 에너지 이런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약세가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미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3대 증시 모두 다 현재 21선을 지지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21선 아래에 있지만은 11선을 지지하는 흐름이 나타나서 미국시랑 국내 증시랑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흐름은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제 CPI를 대기 모두가 양시장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한은의 이제 50bp 금리 인상은 이제 처음이죠. 이런 빅스텝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이미 예상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일단 악재 소멸로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 흐름이 좀 잠등을 하다가 10시 좀 넘어서 좀 밀리는 모습들은 여전히 이제 국내 시장은 반대 매물 물량이 있다는 것이고요. 현재 나스닥 선물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 10시 부근으로 해서 일분봉이 밀리는 모습이 그대로 지금 국내 시장 선물과 지수가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장중의 지수 움직임은 계속 나스닥 선물 보시면서 추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PI 지표를 기다리면서 관망세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에서 외국인 수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 1위는 현대차입니다. 파업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해소되면서 노사 관계 다시 한번 돌파구를 찾아냈고요. 셀트리온과 더불어서 실적 기대감 받는 SK텔레콤, 카카오, 그리고 최근에 이 팹리스 사업 분사를 검토하면서 급락이 좀 나왔던 DB하이텍까지 저가 매수 들어갑니다. 외국인이 매도하는 쪽에서는 5거래일 만에 삼성전자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하는 모습이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수주 불발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오늘 유가 급락에 따라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외국인의 이탈도 나타납니다. 기관이 매수하는 쪽 1위 그리고 2위는 바로 반도체 쪽입니다. 그리고 카카오 오늘 쌍끌이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항공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는데 유가 급락에 따른 투자 포인트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관이 매도하는 쪽에서는 1위가 LS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양매도세 나오고 있고 DB하이텍, 대한전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있습니다. 네, 부장님 이 종목들 가운데 두 종목과 이유 설명해 주세요. 네, 오늘 SK하이닉스와 현대차 한번 뽑아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노사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임단협 장정 협의가 되면서 하반기 생산 속도에 대한 회복이라든 가속화에 대한 전망이 나타나면서 오늘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이고, 또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최근에도 어쨌든 시장이 하락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해서는 모두 가장 건재한 모습들이 자동차 섹터, 특히 현대차, 기아차 쪽에서 발생을 했던 것이고, SK하이닉스는 어제 이제 우리 장 마감 후에 나온 속보가 마이크론이 히로시마 공장이 정전이 나타나면서 반도체 가격에 대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됐고, 어제 미증시가 좀 약세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이 주가가 반등세가 나타나서 SK하이닉스가 여기에 대한 반사세에 대한 기대감과 하반기 반도체 가격의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이 되면서 오늘 좀 수급이 간만에 들어오고,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온다는 이슈는 어쨌든 반도체 이슈, 마이크론에 대한 반사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 각각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두 종목들 가운데 오늘의 위너 종목은요? 네, 오늘 현대차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나온 소식이 이제 그 저녁이죠. 현대차 노사가 이제 임금 협상에 대해서 잠정 합의를 했다는 것이고, 주목해볼 만한 거는 이제 울산에 이제 그 전기차 전용 공장, 국내에서는 최초죠. 2025년에 완공과 양산을 하겠다는 그런 합의를 했고, 그리고 R&D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이제 인구체계 개선, 연구직에 대한 인구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내년 3월까지 마련하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이 합의 내용을 봤을 때는 그 주말 특근도 좀 가능하게 되고, 어쨌든 파업 없이 임담협에 대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여기 그 노사 리스크에 대해서 현대차가 그 밸류에이션의 디스카운트를 좀 받았는데, 이 디스카운트 요인이 없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주가 반등의 요소가 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어쨌든 그 노사 갈등이 마무리되면서 하반기에 특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생산성이 더 향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가 실적이 더 개선될 수 있다. 그리고 주가 발목 그동안 잡았던 노사 리스크가 상당히 감소했다는 측면에서는 4년 연속 무분기로 끝난 현대차 쪽에 긍정적인 이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고환율 쪽에서는 그 자동차주가 사실은 수혜주가 되는데, 전통적인 수혜주인데 이제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빛을 발한 모습이지만은, 어쨌든 대형주 쪽에서는 그래도 가장 견조한 게 현대차다라고 봤을 때 가지고 있다면은 계속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오늘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네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 1위는 SM입니다. 오늘 엔터주들에 대한 매수세 좀 일부 확인되고 있고요. 펄어비스나 위메이드 같이 게임 종목들도 있는데 넵튠, 호재와 더불어서 게임 종목들 함께 주목받습니다. CJ E&M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외국인의 러브콜 들어가고 있고요. 외국인이 매도하는 쪽 1위는 시젠입니다. BH와 LNF, 원익 QNC, HK 이노엔까지 다양한 섹터 내에서 현재 매도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매수하는 쪽 1위는 휴젤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펄어비스, 루트로닉, HLB, JYP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외국인과 기관 각각 다른 종목 엔터주에서 주목하고 있다는 점 특징이고요. HLB 그리고 펄어비스 쪽을 먼저 보시면 쌍끌이 매수세에 오늘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 기관이 매도하는 종목 1위는 아프리카TV입니다. 아래쪽으로는 CN투스 성진과 신일제약, LX세미콘, 지니너스까지 오늘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네, 이 종목들 가운데 오늘 주목해볼 만한 두 종목과 이유도 알려주세요. 오늘 SM과 CJ E&M 의견 드리겠고요. 자, 거의 다 엔터 콘텐츠 쪽인데, 최근에 어쨌든 리오프닝 쪽에서는 가장 반등이 강하고 주가 흐름과 수급이 들어온 섹터가 이제 엔터주인 것 같습니다. SM과 JYP, YG 엔터 모두 흐름이 괜찮은 모습이고, 오늘 SM 쪽에서 주요 나온 뉴스는 이제 그 강타죠. 안치련 이사가 장내 매수를 6천주 했다는 소식이 소식이 들렸고, 좀 그 주요 아티스트들이 2분기 활동이 활발했기 때문에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가장 높은 기업 엔터 중에 하나가 이제 SM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CJ E&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최근에 광고 콘텐츠 쪽이 또 호조가 나타나면서 2분기에 실적 회복이 전망이 된다라는 뉴스가 나타나면서 최근에 또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반등세가 나타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 콘텐츠 쪽에 특히 이제 자베 스튜디오 드래곤도 2분기 실적 괜찮다고 봐서 CJ E&M도 지금 저점에서 지금 반등이 꾸준하고 있어서 아직은 좀 더 추가적인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엔터와 콘텐츠 결이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데요. 두 종목들 가운데 오늘의 위너 종목은요? 오늘 SM 말씀드리겠고요. 그 2분기 실적 기대감들이 엔터주 쪽에서는 JYP라든가 SM 쪽이 많은 거는 아티스트가 상당히 활동을 좀 많이 했기 때문이고, 반면에 이제 YG 엔터 같은 경우는 2분기에는 활동이 부진하고 하반기에 줄 거다 이렇게 보시는데, SM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도 괜찮고 하반기도 괜찮을 것 같은 게, 그 NCT 127 같은 경우가 월드 투어가 2분기 때 실적에 반영되고, NCT 드림 단독 콘서트도 활동에 반영될 것이고요. 그 워너랑 같이 손잡은 그 에스파 같은 경우에 미국 활동의 실적도 2분기 다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2분기가 괜찮고, NCT 127과 그 NCT 완전체도 하반기 활동이 지속이 될 것이고요. 에스파 정규 앨범도 이제 올해 하반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SM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신인 보이그룹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데뷔가 있기 때문에 그 그룹과 이제 신인 그룹의 이제 조화가 맞춰지는 게 이제 올해 하반기고, 대부분의 아티스트들도 특히 이제 보이그룹의 아티스트들도 완전체가 이제 하반기에 가니까 2분기도 좋으면서 하반기도 같이 좋아지는 그림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렇게 실적이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주목해 볼 만한 그 그룹은 NCT 127, 특히 일본 투어랑 월드 투어 같이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요 아티스트들에 대한 실적 개선 이 부분이 기대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위너 종목 두 가지로 선정됐습니다. 현대차 그리고 SM입니다. 지금까지 수급전 투데이 위너 시간이었습니다.